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 전 재산이 들어간 아파트가 2억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1년? 아니면 하락장 2년? 틀렸습니다. 잘못된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1초면 충분합니다. 그 1초 만에 여러분이 지난 10년 동안 잠 안 자고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공중분해 되는 겁니다. 이게 남일 같으신가요? 지금 마음이 급하시죠? 예산은 부족한데 지금 안 사면 평생 벼락거지 될 것 같다 라는 공포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기만 하면, 역세권이기만 하면 일단 사고 보자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부동산은 안 사는 것보다 잘못 사는 것이 100배는 더 위험합니다. 안 사면 돈이라도 남지만 잘못 사면 내 자산과 가족의 미래가 통째로 그 집에 저당 잡히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지가 지뢰인지 아닌지 네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이 질문 중 단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95%가 빠지는 연끌 실패자의 길로 가고 계신 겁니다. 상위 5%의 똑똑한 투자자들은 절대 쳐다보지도 않는 아파트들이죠. 오늘 제가 그 95%의 늪에서 여러분을 건져드리겠습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아파트의 실체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들은 또 편하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절대 사면 안 되는 아파트의 특징 첫 번째는 지상철이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역세권 아파트는 무조건 불패라고 믿으시잖아요. 대한민국 95%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위 5%는 다르게 질문을 합니다. 그 역세권이 결국 내 삶을 오히려 파괴하고 있지 않은가? 지상철이 있는 곳에서 가까이 살면 역에 가깝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철로 마찰음, 진동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지고요. 지상철뿐만 아니라 지상철 주변의 상가나 상업단지 때문에 거기 주차타워의 소음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소음 때문에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거주자가 외면하는 역세권은 오히려 가격 방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쾌적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시끄럽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계속 사시던 분들은 적응돼서 괜찮다라고 후기를 남기시겠지만 환경부 주거지역 소음 기준은 낮에 65dB, 밤에 55dB인데 지상철 인근이면은 열차가 지나갈 때 그 소음의 레벨이 80에서 90dB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엄청 스트레스가 되고 사실상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지상철 소음이 직접 노출된 단지는 실제로 매매가가 평균 10에서 15%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갭 투자 같은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거주장이 되었고 결국 아파트의 가치는 실거주자가 얼마나 만족하냐와 동격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단지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매수할 때 주저하기 때문에 가격이 남들보다 천천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인 예시를 통해 말씀드려 볼게요. 한 단지를 제가 가져왔고요. 이 단지는 역에서 상당히 가까워 보여요. 지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철과 연관된 상업시설들이 있고요. 거기 주차타워까지 같이 있는 바람에 여기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되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사는 분들이 남긴 후기에는 그런 것들이 괜찮다, 창문 닫으면 된다 라고 하시지만 결국 처음 집을 사는 분들은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이 아니라 여기에 인상만 보고 임장 몇 번 해보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걱정할 만한 요소가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여기 단지도 가격이 저렴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요. 역 쪽 입구 아니라 다른 쪽으로 들어오시면 생각보다 단지가 커서 쾌적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심지어 뭐 지도상에 보면 초등학교도 가까우니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이 경의중앙선 지상철랑 연결된 쪽에 소음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단지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빨리 오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사례로 보아도 역세권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지상철이 있는 곳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절대 사면 안 되는 아파트의 특징은 신축이 될 수 없는 구축 아파트입니다. 낡은 아파트는 언젠가 재건축되니까 오르겠지라는 이 생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건축비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아파트를 새롭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도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게 가능하려면 용적률과 대지지분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2000년대 이후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중층 이상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절대 유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설사의 건축 비용이 늘어난다고 하면 분담금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볼 때 제가 꼭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공식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아파트 값은 땅값 더하기 건물값이다. 두 번째, 구축 가격 플러스 분담금의 가격이 주변 신축 가격보다 작거나 같아야 유리하다. 물론 같거나 약간 높은 것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괜찮아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아무튼 요 두 가지 공식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왜냐면은 결국 용적률이 높고 대지 지분이 적은 아파트라는 건 아파트 값에서 땅값보다 건물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단지들이 오래된다는 거는 건물값, 콘크리트 값 이게 감가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파트의 근본적인 가치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을 사는 거는 당연히 사는 시점에서는 가성비가 있어 보이겠죠. 하지만 분담금이 너무 커서 새 아파트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구매한 가격 시세에다가 분담금을 더했을 때 신축 가격보다 너무 비싸 버리면 그거는 결국 새롭게 지을 수 없는, 사업성이 없는 그런 단지라는 거니까 이거를 계속 50년 60년 살아야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싼 게 아닌 거죠. 일반 주거지역 3종의 법정 상한은 250% 내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용적률이 막 210%를 막 넘어가, 그리고 막 300%가 돼버려.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어떤 제도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있다는 말들은 계속 있지만요,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
효과적인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역세권에 관련해서 역세권 시프트라는 게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죠. 역세권 기준으로 350m 이내에 있는 것들은 이제 막 용적률 500% 이상으로 넓혀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최근에 찾아보면 역세권 시프트란 말은 아예 없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정부나 이런 기관들은 새로운 아파트가 너무 많아지는 걸 좋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게 생기면은요, 완화해주는 대신에 기부 체납이라는 걸 시켜요. 그러니까 결국엔 좋은 일을 너네만 갖지 말고 주변에도 나눠라. 그래서 뭐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걸로 바꿔가지고 외부 단지 사람들을 쓸 수 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결국에 사업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득권층들은 이미 서울에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용적률을 팍팍 뚫어서 너무 많이 공급을 해버린다? 그럼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250%라는 선을 넘어서 재건축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높은 단지를 사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개념적으로 와닿지 않으시면은요, 재건축 얘기도 조금 드려볼게요. 상계주공 5단지의 분담금이 6억 정도라고 예상이 된다고 해요. 8사로 가져간다는 가정하에요.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얘네는 평형이 다 하나니까 6억 9천에 산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6억 분담금 나면 12억 9천인데요. 그럼 이 12억 9천짜리의 새 아파트를 얻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얘가 주변 시세가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이 동네에 신축이라 할 만한 건 포르나 노원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는 실거래가 12억에만 찍혀있고 12억 5천의 효과가 올라와 있는데 잘 거래가 되지는 않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거래 이력도 많지가 않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 지역의 상방이 좀 결정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얘는 심지어 용적률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이 크기 때문에, 왜 크냐, 이제 대지분이 작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분담금이 크니까 이런 결과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이 높다 라면 일단 걸러야 되고요. 용적률이 좀 낮다고 해도 대지 지분이 작은 단지들은 걸러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상위 5%가 아파트를 보는 어떤 차이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살기 괜찮으니까 용적률 좀 높으면 어때? 아니면은 용적률 높아도 주변 지역이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지 그냥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분명히 주의하셔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들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피해야 하는 아파트의 특징은 빈 땅이 많은 곳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신도시 옆에 있는 깔끔한 준신축 아파트인데 가격이 안 오른다? 이거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이 주변 지역에 빈 땅이 많아서 새로운 신도시가 생길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그런 지역에서는 특히나 준신축 단지들의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희소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 대비 많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들을 좋아하죠. 근데 이제 계속 동네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와? 그러면은 이제 중고 아파트로 안 가고 그 옆에 있는 새로운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당연한 거를 놓치기 때문에 상위 5%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주변 5km 이내에 3기 신도시나 택지 개발지구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데이터를 기준으로는 입주 물량이 적정 수요의 1.5배를 넘어서면 전세가율이 무너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받쳐주지 못하면 가격은 무조건 떨어져요. 아무튼 빈 땅이 많다는 건 공급 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 것에 그냥 뛰어들어가는, 전쟁터에 뛰어들어가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인프라 좋은 단지들, 인프라 좋은 동네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하세요. 인프라가 좋아서 충분했다면은 일산이 그렇게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일산 얘기 나왔으니까 좀 주변 볼게요. 이 일산, 고양시의 일산 신도시가 지금 한가운데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서울 쪽에 가까운 곳에도 고양이라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들, 여기 새로운 곳들도 지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파주 운정이 생기면서 그 타격을 입기도 했고요. 파주 운정 주변에도 또 지을 수 있는 곳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좌측 하단의 김포를 보시면 김포에도 신도시가 엄청나게 많아요. 더 왼쪽으로 부천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이쪽에 빈 땅이 너무 많고 새로운 뭐가 지어질 느낌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산이 여전히 괜찮을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인프라는 일산에 있으니까 라고 하시지만, 결국 주변에 교통시설들이 많아지면서 그냥 더 새로운 동네로 가버리고 그 시설을 이용하러 교통수단 타고 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 주변의 신축들, 신도시들, 일산의 수요를 뺏어갔다고 잘난 척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6, 7년이 지나가 버리면은 결국에 올드한 낡은 도시가 되기 때문에 또 빠져나오거든요. 이런 점을 생각하면 사실 일산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내가 지금 새로 집을 보고 있는 지역이 주변에 뭐가 더 지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없냐, 주변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 내에서 신축이 계속 생길 것 같으면은 이 점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네 번째 주의하셔야 할 곳들은 서울에 있는 갭투자 성지들입니다. 아니,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으니까 검증된 곳 아니냐 라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정반대입니다. 투자자가 많다는 건 위기가 왔을 때 던질 사람도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어쨌거나 갭투자 비중이 높아져 버리면 전세가가 흔들렸을 때 매매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갭이 벌어졌을 때 그 추가 자금을 어쨌거나 만들어 와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갭 투자자들이 무조건 부자가 아니라 빠듯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인 거거든요. 심지어 이제 갭 투자나 다주택 투자가 어려운 상태에서는 이런 단지들은 하락장이 왔을 때 엄청 맹렬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입지가 좋다면 다시 오르기는 하겠지만요. 그럼에도 그 하락 기간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쨌거나 전세가 떨어져서 갭 벌어져 버리면 이거 어떻게 메꾸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지인 거래 비중이 30%가 넘어간
단지를 예전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정확한 숫자로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거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아실에 있었는데 이게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정 데이터로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정확한 숫자보다는 이제 부동산 임장 가시면서 부동산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외부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단지들이 가지는 환금성이 나쁜 환금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금성이라는 거는 거래가 하락장이건 상승장이건 잘 돼서 골고루 이제 거래 이력이 찍혀 있는 곳들이 환금성이 좋다고 하는데, 나쁜 환금성이라는 거는 하락장에서 거래는 되는데 털고 나가는, 도망가는 케이스가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단지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표적인 단지들이 이런 곳들입니다. 염리 상록, 성산시형, 마포구에 있는 단지들인데 얘들이 거래는 참 잘 되는데요. 그 하락장을 지나서 보합장에서 빨리빨리 가격이 올라주지는 못해요. 길게 보면 중요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이 그렇게 나쁜 단지는 아니라서 결국 오르긴 오르고 이번에도 상승장에서 좋은 성과를 결국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처음 하는 투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지들 만나면 되게 위험할 수 있고요. 심리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이런 특성을 가졌는데 얘네처럼 좀 좋은 입지에 있는 단지가 아니다? 그럼 상당히 피곤해지겠죠. 그런 부분들 생각해보시면 갭투지 성지라고 불리는 곳들, 경기도에도 좀 있죠. 그런 데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주의하셔야 되는 거 마지막, 주차가 너무 어려운 단지도 이제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은 앞에 힌트를 이미 드렸었는데 더 이상 갭 투자나 다주택 투자가 많지 않고 실거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갭으로 들고 있다고 해도 거기 들어와 사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편의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요즘에는 다 차를 타고 다니는 문화이기 때문에 주차가 어려운 단지들은 상승할 때 조금 힘을 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안양을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안양 평촌은 가격 대비 좋고 생활을 어느 정도 버텨가면서 살 수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도 말씀드렸고, 또 일기 신도시 테마대물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평촌 가보시면 가장 많이 놀라는 게 이 주차 문제거든요. 단지들에서 주차를 수용할 수 없고 그런 단지들 대부분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지금 이 사진들처럼 차가 막 주차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차들이 막 구린 차도 아니에요. 되게 외제 차들도 막 서 있고 이렇거든요. 차를 막대하는, 뭐 차가 별로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주차가 어려운 지역이고요. 지금이야 상승장이니까 사람들이 뭐 모르겠다고 사서 들어오지만 조정이 오거나 하락이 오면은 이런 단지들의 손이 좀 안 나가요. 그래서 좀 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위 5% 투자자라면 사실 이런 데는 후순위로 보겠죠. 이런 보는 눈들을 제가 좀 길러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오늘 드려봤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데이터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은 우리의 기분보다는 숫자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상철, 시끄러운 것들, 소음 문제, 용적률 높은 것에 대한 이슈들, 공급이 과잉되는, 새로운 공급이 있을 수 있는 신도시 주변 지역들, 투자자 비중이 많은 갭투자 성지들, 그리고 주차가 어려운 곳들, 이런 곳들을 피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상위 5%의 투자 감각을 느끼고 활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도 마음이 급하고 내 예산에는 선택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는 오르겠지 라는 미련이 남으시나요? 뭐 그래도 그 선택 하셔도 되는데 그 미련의 가격은 생각보다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충분히 고려하셔서 단지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고요. 오늘 들으신 내용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